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이 벌써 3월이죠. 그래서 벌써 25년도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연초인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고, 또 트럼프라는 참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럽죠. 하다 보니까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의 글로벌 트렌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는 좀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 폭탄을 미국에서 던졌거든요. 그럼 그것을 받고 가만히 있을 날은 없죠. 맞대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역에서 활용되는 상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이 그동안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요. 금리 보겠습니다. 사실 저금리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립금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가 중립금리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경제에 발목을 잡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그 기관에서 예측하는 걸 보면 25년도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3% 후반이 될 것 같고 한국은 2% 초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죠. 그래서 이런 중립금리는 물가 불안 이런 이유 때문에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미국 달러죠. 그 부분과 금이 원래는 디커플링이 맞거든요. 달러라는 것은 화폐, 금융이고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금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맞고요. 또 반대로 물가가 낮고 그러면 당연히 금값이 이제 올라갈 수 있죠. 이자가 적으니까. 금은 물가를 커버하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커플링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트럼프발 물가 상승 그런 어떤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중앙은행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금을 사 모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격도 지금 1,400원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금값도 뭐 온스당 거의 3,000달러에 가깝게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산이 100이라고 쳤을 때 그중에 일부를 외화 자산으로 바꾸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좀 구성 품목이 변화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가 4년 동안 미국을 이끌 건데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부분을 내세우면서 내셔널리즘이죠. 내셔널리즘 즉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강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표현하기 좀 곤란한 부분인데 매드맨 시어리라고 해서 미치광이 전략을 트럼프는 선호한다고 합니다. 뭐 그의 저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흔들어 놓고 본인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안보가 좀 불안하고 그리고 무역으로 어떤 성장하는 그런 나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좀 보면은요, 사실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면은 경제는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죠. 옵션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회사에다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은 위험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 상황이 멈춰져 있거나 아니면은 침체가 되는 그런 배경이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 적어도 올해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심리지수가 90.2로 전달에 비해서는 3.5포인트 올랐고요. 소비자심리지수는 4포인트 올라서 95.2가 됐습니다. 둘 다
100 이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85.3 해서 소폭 내렸습니다. 외환보유액은 4,092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최근 통계가. 그래서 4천억 달러가 앞 글자가 바뀌는 거 아닌가, 3자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가에서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61%와 2.15%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가 1.58%가 내렸고 나스닥이 3.97% 내렸습니다. 포인트가 아니고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린 거죠. 상해 종합 지수는 2.15% 올랐는데 홍콩 항생은요 무려 13.43%가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의 대장이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이 2.610%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0.039%포인트가 올라서 금리가 중립금리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상호채은행 금리는 3.05%로 나와 있고요. 코픽스 대출금리죠. 잔액 기준이 3.42%고 신규 취급액 기준이 3.08%로 해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각각 0.05%포인트와 0.14%포인트가 내려서 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은 조금 좀 숨이 튈 것 같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요. 1,445원 94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10원 42전이 내렸지만 여전히 1,400원대 중반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환율이 언제 개선될 것인지, 즉 과거 20년 평균이 한 1,100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갈지, 그 부분은 올해는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내년 좀 지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미국의 환세 폭탄 이런 것을 적응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환율은 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총통화죠. 지난달에 6.4%가 좀 증가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 53조 원에서 54조 정도로 해서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9.41조에서 11.91조로 소폭 역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128조 정도에서 133조 정도로 역시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달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원자재를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죠. 석유가 배럴당 76달러 92센트로 해서 그 전달보다는 1.84달러가 내려서 좀 안정화되고 있고요. 국제 금시세는 지난달 평균이 온스는 7.5돈, 28.35g을 얘기하는데요. 2,914달러 정도 됩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 전달에 비해서는 무려 164달러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금시세가 당분간 계속 고공 행진을 할 것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추세를 보면은요, 0%,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그래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꺾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사실 매매 가격 지수에 선행하는 건데, 지난 3개월을 보면 0.1%, 0%, 0%. 그래서 하향 안정돼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 부분은 금리라든가 경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바뀔 것 같은데 좀 안정화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